네, 자 오늘 모의고사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시험을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험을 좀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수능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예,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좋은 결과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생명과학 원, 자,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 그리고 기출 해설 강의, 원샷 원킬 강의, 그리고 유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설명했던 유전 스나이퍼 강의. 자, 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개념,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유전 문제 푸는 방법 그대로 적용해서 자, 1번서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1번 문제 생명현상 특성을 묻는 문제고요. 몸의 형태, 기능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적응과 진화죠. 생식과 유전이고요. 물질 대사죠. 합성, 동화작용. 자, 생식과 유전이고요. 자, 그리고 알, 애벌레, 번데기, 성체, 발생과 생장이 일어나고 있죠. 자, 정답은 5번이죠. 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 몸의 형태, 기능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적응과 진화를 한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2번 문제 갈게요. 자, 기관계 통합적 작용에 관한 문제도 묻고 있는데, 자, 지금 음식물 소화, 자, 흡수, 바로 소화계죠. 소화계. 자, 그러면 이게 소화계, 오줌을 배설하고 있는 배설계. 자, 그러면 호흡계죠. 가는 호흡계 정답이고요. 그리고 나에서 흡수한 영양소, 지금 혈액에 포함되어서 온몸으로 운반이 돼요. 그러면 각 기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흡수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다 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산화탄소는요, 우리가 날숨, 그렇죠? 예, 들여 마시는 숨을 들숨, 이렇게 나오는 게 날숨이죠. 예, 자, 그러면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가 호흡계니까 요 특징, 예, 기억 해당이 되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되겠네요. 예.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3번 갑니다. 자, 신경계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A가 바로 중간뇌죠. 그쵸? 예, 중간뇌.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뇌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뇌, 중간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뇌교가 되고,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뇌줄기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뇌줄기라고 했는데 A는 뇌줄기에 포함이 돼요. 중간뇌는. 그런데 B는 척수거든요. 척수는 뇌줄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무릎 반사의 중추 척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척수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정답이고 기억은요. 자, 그다음에 자, 이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요. 신경세포자가 모두 척수 속질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니은은 그러면 A 이게 바로 중간뇌, 이 동공반사의 중추 중간뇌인데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죠. 니은이 아니라 바로 기억. B 바로 척수에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어서 4번 갑니다. 세포 주기 유전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죠. 예,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각 시기별 특징을.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핵막이 소실된다는 표현. 자,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분열기 때 소실이 됩니다. 분열기 중에서 전기에 핵막이 소실되고 염색체가 나타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분열기, 바로 M기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고요. 지원기하고 S기에는 핵막이 존재하죠. 자, 뉴클레오섬은요, 지원기, S기, G2기, M기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 O가 돼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자, 이 DNA 복제, 자, DNA 합성, 언제 일어나죠? S기라고 하는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S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원기에는 DNA 합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A가 뭐니? O요. 예. 틀렸죠? X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 바로 분열기 중에서 후기에 분리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분열기 중에서 후기에 일어난다. 정답이고요. 요게 지원기죠. 지원기하고 S기는요, 간기에 속하죠. 정답이에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5번 문제 갑니다. 자, 물질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물질 대사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작용이야. 분해, 그렇죠? 이화작용, 발열 반응이고요. 예, 소화 과정에서 일어나죠. 예, 이화작용, 예,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 합성이죠. 예, 동화작용이에요. 자, 이화작용, 동화작용,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렇게 되고, 물질 대사에서는 효소가 다 사용이 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세포호흡에 이용이 될 때 포도당은요,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노폐물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지만 이건 포도당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골라야 되겠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은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이용되었을 때 생성된다는 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다는 것 시험에서 많이 묻고 있죠. 예. 자, 따라서 정답 기억, 니은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자, 볼게요. 정상인 A하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 B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뇨병 환자는 혈당량이 높잖아요. 그렇죠? 즉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 시작 전에 보면은 기억과 니은, 기억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이 당뇨병 환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정상인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은 당뇨병 환자. 그래서 운동 시작 전에 보면 혈당량이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인슐린의 기능이라고 하면요,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하고요. 또 간에서 포도당을 결합시켜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잖아요. 예,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간에서 지금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 이건 바로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젠이 분해되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예, 글리코젠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생성이 되는데, 자, 운동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니까 운동할 때, 그러면 요 T1일 때 글리코젠 분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T1일 때가 많죠. 예, T1일 때가. 자, 그러면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틀렸고요. 예, T1일 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글리코젠 분해가 많이 일어나면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많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지금 그 문제에서 원인 결과거든요. Y축은요, 항상 결과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과예요, 결과. 자, 혈장 삼투압이 기억을 투여했더니 낮아져요. 왜? 바로 물과 소금물 중에 물을 먹으면, 그렇죠? 물을 투여하게 되면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겠죠. 자, 이 경우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소금물이네요. 소금물. 자, 이렇게 넣고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죠. 자, 기억은 뭐니? 물이요. 틀렸잖아요. 소금물이 아니라 물. 자, ADH 농도를 물었는데요. 자, T1과 T2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T1일 때가, 자, 보세요. T2일 때는요, 물을 마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ADH라고 하는 이 호르몬, 수분제 없어하는 호르몬의 양이 감소하겠죠?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한다. 자, 그래서 T2일 때, 자, T2일 때는 ADH가 감소하고, 그러면 오줌의 양이 증가하겠죠? 네, 오줌 생성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T2일 때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T1일 때가 높겠죠. T1일 때가 낮다가 틀렸네요. 높다로 바꿔야죠. 높다로. 그렇죠?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오줌의 양을 묻고 있는데, 자, T2하고 T3인데요. T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혈장 삼탑이 정상보다 높아지면 지금 안 되니까 ADH 분비량이 증가하거든요. T3에서는. 그래서 ADH 분비량이 증가할 것이다. ADH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분 접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줌량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 오줌량은 감소한다. 자, 오줌량을 비교해 보면요. T2하고 T3에서 보면 T2일 때가 오줌량이 많아요. 오줌 생성량이. 자, 그러면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많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D가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D를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8번 문제로 갈게요. 자, 8번 문제는 질병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병원체가 바이러스다. 그러면 독감이네요. 독감. 독감이 될 거고요. 모기를 매개로 해서 전염이 된다. 바로 말라리아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그리고 병원충. 말라리아 병원충은 원생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체 세균이죠. 세균. 결핵균. 자, 알아둬야 되겠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독감. 그렇죠? 독감 바이러스. 자, 지금 바이러스, 그 다음에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병원충, 그 다음에 결핵을 일으키는 세균. 자, 이런 병원체들이 뭐예요? 지금 유전물질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백질과 유전물질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세균을 죽이려고 하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어서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9번 문제. 탐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문제를 풀 때 이 탐구 문제에서는요, 관찰을 하고 문제를 인식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 가설이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잖아요. 자, 확인해 봅니다. 자, 관찰했고요. 자,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바로 가설이죠. 가설. 그래서 지금 온도가 높으면, 그렇죠? 높으면 이게 원인이겠죠? 물질의 방출량, 곤충 유인하는 물질의 방출량이 감소한다. 이게 결과네요. 그렇죠? 원인 결과. 자, 그렇다면 온도를 다르게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곤충 유인하는 물질의 양, 방출량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결론 갑니다. 온도가 높으면요, 물질 방출량이 감소한다는 결론. 이 가설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자, 그러면 자, 방출량이 A하고 B에서 적어요. 그렇죠? 이게 온도가 높을 때구나. 자, 그러면 이 B는 자, 평균 기온과 같은 게 아니라 높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B, 그렇죠? 높게 한 거고요. 네. 요게 이제 평균 기온과 같게 한 A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바로 확인하고 문제 풀어가면 되겠죠. 네, 정답 확인합니다. 자, 기억이 뭐니? 가설이요. 네, 가설. 잠정적인 결론, 가설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A는요, 높음이 아니라 평균 기온과 같음이 되겠죠. 네, 틀렸고요. 네, 이게.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죠. 네, 정답은 기억과 디귿. 자, 우리가 귀납적 탐구 그러면 관찰한 사실로부터 그냥 결론을 도출하는 것, 그렇죠? 네, 가설 설정 이런 게 없어요.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관찰한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것, 기납적 탐구. 자, 연역적 탐구는요,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잖아요. 네,
자, 따라 정답 기억과 디귿 골라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계산 문제죠. 자, 이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 자,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 그 다음 기출 원샷 원킬 강의, 그리고 미드라이너, 이 근수축 관련된 계산 문제, 미드라이너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그걸 적용하면요 쉽게 풀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변화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자, 쭉 나오고 있네요. 그림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건요 선생님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바로 컴퓨터용 사인펜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숫자로 적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그렇죠? 자, 기억 길이 구할 거고요. 니은, 디귿,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여기 있으니까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요. 예. 자,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x의 길이까지 구하면 끝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2d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2d. 자, 2d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디귿의 길이는 3d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되죠. 자, 니은 더하기 디귿의 길이, 이 길이는 항상 일정해요. 그렇죠? 5D로 일정하네요. 이것도 5D, 그럼 이것도 5D죠. 자, 이 길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액틴의 길이로 단백질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이 AD의 길이에 답이 있다. 그렇죠? 이 AD의 길이 그러면요 T1, T2, T3면 어느 식이건 간에 항상 성립해요. 식 두 개가 나오잖아요. 식 두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AD의 길이, 자, X의 길이에서 이 ID의 길이 밝게 보이는 부분 빼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X의 길이에서 디귿, 여기도 디귿, 이 디귿을 빼버리면 돼. X 빼기, 자, 이 디귿이 바로 1.6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길이 니은, 요 길이 기억, 니은. 그렇죠? 그럼 기억 더하기 이 니은, 기억 더하기 이 니은이 바로 뭐다? 바로 1.6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기억 더하기 디귿이 1.4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D였으니까 그러면 얘는 1.4에서 3D를 빼야죠. 그렇죠? 두 개 더하면 1.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D값만 구해내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자, 기억 더하기 2니은. 여기에다가 2니은.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1.4 빼기 3D고요.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면 4D죠. 예. 그러면 1.6. 자, 1.4 더하기, 자, D는 1.6이 나와. D는 0.2잖아요. 그렇죠? 아, D는 0.2구나. 예. 그럼 뭐 다 푼 거죠. 예. 자, 길이가 다 나와요. 자, 길이 적어 볼까요? 자, 0.3 곱하기 0.2그 0.6을 빼면 0.8. 0.8. 자, 0.4죠. 0.6 이렇게 돼요. 그럼 니은 더하기 디귿은 1로 항상 일정하네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x의 길이 구할게요. x의 길이는 1.6에다가 2d 디귿, 그렇죠? 디귿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해볼까요? x의 길이, t1일 때 x의 길이 구할 거예요. 1.6 더하기 2 디귿인데, 그렇죠? 이거 넘어오면 되니까 0.6이었잖아요. 자, 그럼 1.6 더하기 1.2. 그럼 얼마입니까? 2.8이네요. 2.8. 예. 2.8. 예. 그럼 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길이의 변화량과 기억 길이의 변화량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0.2 감소. 그럼 기억도 0.2 감소. 그럼 0.6. 자, 이 변화량의 절반만큼 변하죠. 디귿은요. 자, 그러면 0.2가 감소했다면 디귿은 자 0.2 감소했으니까 0.1 감소, 0.5고요. 니은은 이 변화량의 절반만큼 반대로 변하죠. 0.2 감소하면 이건 0.1 증가. 그래서 0.5가 되고요. 더하면 0.4 더하기 0.6, 1. 0.5 더하기 0.5, 1. 이건 뭐 일정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이렇게. 자, 기억 더하기 디귿 1.1이네요. 다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했잖아요. AD의 길이 씩 2개가 나온다. 씩 2개로 모든 길이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인합니다. 1.1이고요. 정답이죠. 골라야 되겠고. 자, H대의 길이가 바로 마이쮸만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기억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0.8, 0.6. T1일 때가 0.2 마이크로미터 더 기네요. 예. 0.8, 0.6이니까. 자, 그리고 T1일 때 Z1으로부터 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1.9. 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니은 더하기 디귿 1이잖아요. 그렇죠? 0.6 더하기 0.4. 여기가 0.4, 0.6이니까 1. 자, 기억의 길이 얼마입니까? 0.8. 그러면 자, 요 T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이란 말이에요. T1일 때.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1.9라고 했으면 1.8보다 자, 0.1 마이크로미터 더 먼 거리잖아요. 그렇죠? 0.1 여기서부터 더 0.1 가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여기. 그럼 니은에 해당하죠. 니은. 자, 기억이 아니라 니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골라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수축 관련된 문제는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그 미드라이너 강의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근수축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연습하는 강의니까요. 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근수축 길이 계산 문제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거예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유전 문제인데요. 자, 유전 문제는 문제를 잘 읽고, 그쵸? 우리가 원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먼저. 자, 한 쌍이 결정하고, 한 쌍 결정, 한 쌍 결정. 자, 단일인자 유전이야, 가나다는요. 자, 두 개가 5번 염색체, 상염색체에 연관이 돼 있네요. 하나가 7번 염색체, 상염색체에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리유전자는 항상 쌍으로 존재해야 돼. 남자고 여자고. 그렇죠? 왜? 상염색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유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남자 피해 세포, 그리고 하나가 여자 큐의 세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포 세 개 중에 두 개가 남자 피해 세포고 하나가 여자 큐의 세포인데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늘 강조했듯이 자, 라지 스몰이 대립유전자고요. 이렇게 구분해야죠. 라지 비 스몰 비 대립, 라지 디 스몰 비 대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항상 지원기 세포 또는 M1기 세포 EN에 해당하는 핵상 EN을 갖는 쌍으로 갖고 있는 세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찾아지잖아요. 라지 비 스몰 비, 라지 비 스몰 비 이렇게 이용접합성 쌍으로 갖고 있잖아요. 대류전자가 다른 종류를 갖고 있는 이용접합성. 자, 그러면 자, EN, EN이다. 자, 그러면 하나가 남자, 하나가 여자 세포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지금 보면요. 자, EN일 때 자, 스몰 A가 없어요. 자, 스몰 A가 없는데 스몰 A를 갖는다? 이게 만든 세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세포 1은 핵상이 N이 되고 얘가 만든 거죠. 얘는 자, 없는데 어떻게 스몰 A가 생깁니까? 또 스몰 D가 없는데 어떻게 스몰 D가 생겨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포 3, 이 세포가 EN일 때 스몰 A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몰 A를 동형접합성으로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몰 A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 중에서 스몰 D를 줬다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남자 P의 세포는 두 개가 결정이 되네요. P. 이게 Q의 세포네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가 5번 염색체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자손이 태어날 때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확실하게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 이게 만약에 독립돼 있다고 하면요. 자, 이게 독립돼 있다고 한다면 3가지 유전자형이 나오죠. 그렇죠?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3가지 유전자형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세 가지 유전자가 나왔을 때, 선생님, 그러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쌍에서 세 가지가 나와버리면 3 곱하기, 그럼 나머지 3분의 4가지,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3분의 4가지라는 게 어디 있어? 정수로 나오지.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어떻게 3분의 4가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면 안 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P는 스몰 a만 같고요. Q는 라지 A가죠. 동형접합성, 그리고 이형접합성은 한 종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연관이 돼 있게 되면, 자, 라지 스몰 a는 딱 한 종류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 나와버리니까 또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하고 연관돼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연관은 A하고 연관될 수 없고 D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P하고 Q 유전자형 정하면 되는데요. 자, P에서 스몰 a밖에 없어요. 네, 스몰 a. 자, Q는요 라지 a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연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BD가 연관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라지 A, 스몰 a. 그렇죠? 이거밖에 안 나와요. 딱 한 가지 나오고요. 그러면 BD에서 네 가지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갖고 있는 유전자를 보니까 Q는 스몰 d가 없어요. 그럼 라지 D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라지 D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는 라지 D, 스몰 D 이렇게 이형 접합성인데, 그럼 라지 D, 스몰 D냐, 스몰 D, 라지 D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자, 상동염색체 분리돼서 들어갔을 때 지금 보세요. 라지 B하고 스몰 D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라지 B하고 스몰 D가 함께 있어야 돼. 자, 이 N인 세포는 이거 중에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됩니다. 네 가지 유전자형은 요거랑 요게 오는 경우, 자, 라지 B, 스몰 D에 라지 BD, 자, 이런 유전자를 갖는 경우, 요거랑 요게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라지 B, 스몰 D, 스몰 B, 라지 D. 자, 이렇게 수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유전자형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유전자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가에 대해서는 라지 A, 스몰 a로 딱 한 가지. 그렇죠? 동형이니까 이형 접합성으로 딱 한 가지.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다 풀었고요. 예, 정답 확인합니다. 자, 1에서요. 자, 세포 1에서요. 라지 B하고 스몰 D는 5번 염색체에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 2는 Q의 세포죠. 네, Q의 세포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 보기를 띄워놔 볼까요? 예, 기억 맞고요. 이게 틀렸죠. Q의 세포로 바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중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의 유전자형을 이형 접합성으로 갖는 확률요. 자, 그러면 여기 이형 접합성 하나 있고요. 그렇죠? 예, 하나 이형 접합성. 그 다음에 이형 접합성이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거네요. 예, 이것도 되고요. 자, 이것도 되고요. 이거는 이형 접합성이 하나, 둘, 셋, 세 개 모두 다 이형 접합성. 그죠? 여기서는 두 개. 자, 여기서는 하나, 두 개. 이거는 동형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형 접합성으로 적어도 두 가지 형질이 이형 접합성으로 될 확률은요. 이 경우 이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라지 스몰의 이형 접합성에 두 개 이형 접합성, 세 개 이형 접합성, 두 개 이형 접합성. 이런 경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이거 빼고, 자, 그러면 확률은 4분의 3이네요. 그렇죠? 예, 4분의 3.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골라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까지 풀어봤고요. 예, 계속해서 12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인데요. 흥분 전도와 전달에 관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개념의 완성 강의, 그 다음에 기출 원샷 원킬 강의, 그 다음에 뭐 미드라이너 강의에서 늘 강조했듯이 자극 지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지점. 자극 지점에서의 경과 시간, 그러면 경과 시간 보고 자극 지점에서의 막전이가 확인이 되고요. 요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측정 지점은요. 활동 전이가 이동해 와서 자극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변해요. 자, 그래서 이동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과 시간에서 이동 시간을 뺀 나머지가 변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확인합니다. 자, 자극 지점 D1이에요.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자, 측정 지점이 지금 보니까 D2, D3, D4예요. 자, 그리고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금 신경 A에서 기억 니은, 이건 뭐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D2가 먼저 자극을 받아요. 그쵸? D2, D3 중에 자, 활동 전이가 이동해 오면 먼저 자극받아서 더 많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80, 자, 플러스 30. 3ms 변했고요. 그 다음에 2ms 변했을 때 막전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바로 이게 먼저 자극받았으니까 더 많이 변한다. 예, 자, 그래서 마이너스 80이 기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게 플러스 30이죠. 자, 그럼 이것도 플러스 30이죠. 니은이 플러스 30이라고 했으니까. 자, 측정 지점 D2 동일한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자,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80 변하는데 이 B의 D2는 플러스 30밖에 못 변해요. 왜?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시냅스가 한 곳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지금 전도 속도는 모두 똑같다라고 했어요. 전도 속도 V라고 했을 때 이 속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얘가 나중에 자극을 받게 되는가? 이유는 시냅스. 여기에 시냅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죠. 여기는 없고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동 시간이 나와요. 자,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이 5. 근데 이 D2에서 변화 시간이 3. 그럼 이동 시간이 2라는 거죠. 이동 시간이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30. 그럼 2ms 변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시간 3. 그렇죠? 3. 네, 그리고 변화 시간 2. 그래서 플러스 30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자, D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30 변화 시간이 2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동시에 자극을 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동 시간 3. 그러면 동시에 자극받아서 변화 시간 2 플러스 30으로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시냅스는 어디에 있니? 여기 있어야죠. 예. 자, 그래서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거리인데요. 자,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거리는요.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2ms잖아요. 속도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A는 바로 뭐가 됩니까? 예, 이 V가 될 거고요. 여기 2니까 이게 3이면 3V죠. 예, 여기까지가 3 걸렸으니까 3V 이렇게 돼요. 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2V, 3V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분의 1이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그렇죠? 예, 3분의 2로 바꿔야죠. 3분의 2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가 6ms일 때, 5ms가 아니라 6ms일 때, 자, B의 D4 측정 지점 여기거든요. 여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5ms일 때 막전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플러스 30이죠. 그렇죠? 그럼 D4는 나중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변화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막전이 변화 시간이.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여기에서 딱 찍히는 점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탈분극이 일어날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자, 요게 지금 5ms일 때 자극을 받아서 지금 경과 시간 여기에서 자극적 5ms일 때 이 점에서의 변화 시간은 요만큼 변해서 마이너스 1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D4인데 B의 D4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지금 여기는 2, 요거는 3. 그럼 1ms가 어때요? 더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6ms일 때 B의 D4라고 하면 이거는 5ms일 때는 이 A의 D4하고 막전이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10 요기 그렇죠? 그러니까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라는 여기잖아요. 여기. 예, 자, 그래서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만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예, 기억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3번 문제로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지금 보면 이 방어작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백신은 항원이죠. 항원. 약화시킨 항원. 그러면 기억세포를 만들어 놔가지고 백신을 주사했을 때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빠르게 2차 면역이 일어나서 지금 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병을 예방할 때 백신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건 요 결과를 바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 방어작용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 해석, 결과 해석 바로 보기로 가서 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기억 주사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항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항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답으로 바로 골라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항원항체 반응이잖아요. 항원항체 반응. 자, 그러면 자, 구간 A에서 자, 항원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항체가 있으니까 항원항체 반응,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죠. 예. 자, 그 다음에 라의 5에서 기억세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기억세포가 빠르게 형제세포로 분화가 되죠. 형제세포는요,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형제세포는 분화가 끝난 세포. 항체를 만들어서 생성해서 분비하는 세포가 형제세포인데 형제세포는 분화가 끝난 세포예요. 더 이상 분화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바로 골라낼 수 있겠죠. 예. 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고요. 자, 이어서 14번으로 갑니다. 자, 14번 문제. 자, 유전 문제 나왔는데요. 비니 상대량과 관련된 문제 참 많이 연습을 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뭐 유전 스나이퍼 강의에서도 강조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디니 상대량과 관련해서는요, 1을 갖는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오게 되면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홀수. 자, 더한 값이 만약에 홀수가 나온다면 M1기, M2기 세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M1기하고 M2기 세포는요, 염색 분체를 갖고 있잖아요. 염색체가. 그렇죠? 동원체에 염색 분체가 붙어 있다. 그러면 유전자가 복제돼 있다. 그럼 짝수로 존재. 그러면 짝수를 더하게 되면 홀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M1기, M2기일 수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최대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홀수는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인데, 그러면 지원기하고 생세포를 빨리 찾는 방법은 최대값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라지 스몰이 더했을 때 생식세포는 1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그죠? 라지 스몰이 좀 어느 하나만 같잖아요. 그죠? 라지 스몰 어느 하나만 같잖아요. 그죠? 1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1, 2, 3인데, 자, 요게 M1기, M2기, 요 생세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더한 값에서 기억, 니은, 득에서 1이 있잖아요. 1. 그러면, 자, 1을 갖는 세포는 요 생세포밖에 안 돼. M1기하고 M2기 세포는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요, 2하고 4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가 될 수도 없고 4가 될 수도 없다. 둘 중에 하나 있고 둘 중에 하나 있으면 1 아니면, 그렇죠? 없을 때는 만약에 성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그 유전자 없으면 0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1 아니면 0인데 2하고 4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세포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1, 1. 기억이 1이다? 라고 했을 때 1, 1?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또 다른 세포 하나가 또 1을 갖는다? 그럼 불가능해요. 1을 갖는 세포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기억이 1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니은이 1이 돼야 되고, 그렇죠? 1, 1이요. 1, 1. 자, 그래서 니은이 1 이렇게. 자, 여기에 생세포. 생세포 바로 3 생세포 해당한다는 게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자, 지금 돌연변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2기 세포에서 생세포 만들어질 때는 정확하게 반으로 줄여요. 그렇죠? 염색포체가 분리되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요게 1, 1이었다면 요거는 2, 2가 돼야 돼. 2, 2.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2, 2. 그렇죠? 그래서 요게 M2기 세포. M2기 세포에서 생세포로 갈 때 정확히 반으로 줄잖아요. 염색분자 분리돼서 각각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요게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다가 이제 바로 M1기 세포가 되는 거고요. M1기 세포니까 이렇게 4가 될 수 있잖아요. 쉽게 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볼게요. 자, 기억은 뭐니? 2요. 정답이잖아요.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가 생식세포예요. 3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다에서 염색체 수가 M1기 세포잖아요. 그러면 46개가 있죠? 염색체 수 46개. 자, 가는 M2기 세포요. 그러면 상당 염색체가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반으로 줄어 염색체 수는. 그런데 문제에서 염색 분체 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야죠. 자, 그럼 이 비율은 틀렸네요. 1이죠. 1. 똑같습니다. 46분의 46, 그럼 1이잖아요. 1. 1로 수정하시고 정답은 기억 1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전과 관련해서는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유전 문제 푸는 방법,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저기다가 뭐 염색체를 그리거나 숫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풀린다고요. 바로. 자, 1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니다. 자, 15번 문제 또 유전 문제가 나왔는데요. 문제를 잘 읽고 풀면 쉽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보세요. 다인자 유전이에요. 두 쌍이 결정해요. 대문자 숫자가 지금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나는 지금 단일인자 유전이고 이게 우성 유전자라고 알려줬고요. 자,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전자형 요게 나올 확률이 지금 8분의 1. 자, 이런 거 나오면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인수분해. 자, 두 쌍에 의해서 지금 형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한 쌍의 염색체에서 자, 저런 유전자형 또 다른 염색체에서 나올 확률. 그래서 8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인수분해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아버지 체세포에 들어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써놓으면 편하니까. 자,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함께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연관된 염색체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아버지는 라지 H, 라지 T, 스몰 H, 스몰 T 이렇게 갖고 있고요. 라지 R, 스몰 R 이렇게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형접합성이고 대문자 2개가 있네요. 가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어머니로 가볼게요.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대문자가 3개 그리고 나가 발현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확률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H하고 T.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라지 H, 라지 H가 나오려고 하면 아버지에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라지 H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 어머니가 또 라지 H를 주셔야 돼요. 라지 H. 그렇죠? 라지 H하고 그다음에 라지 H하고 라지 H, 라지 H T가
라지 H하고 라지 T가 왔다면, 그쵸? 요게 들어온다면 어머니는 라지 H하고 스몰 T가 와야 되네요. 반드시, 그쵸? 요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대문자 3개를 가져야 되는데 대문자 이미 하나 가졌거든요. 그쵸? 하나 가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스몰알 이게 중요하네요. 이 너무 중요하네, 이게. 스몰알.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스몰알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쵸? 그래야지만 가져오니까. 이 동연접합성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예, 스몰알. 그러면 하나 갖고 있고 어머니가 3개를 가져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스몰알 이미 하나 있어요. 그럼 나머지 3개가 다 대문자여야 돼. 그쵸? 그럼 이게 라지 H가 돼야 되고 라지 R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3개.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 확률이 스몰알이 올 확률은 2개 오고 2개 와야 돼요. 그쵸?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확률이 4분의 1이 되고요. 이 확률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야지 8분의 1 나오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자, 그러면 둘 중에 2개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 그러면 어머니는 반드시 라지 H하고 스몰 T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요게 스몰 T 이렇게. 그쵸? 그러면 항상 라지 H, 스몰 T가 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2개 올 확률, 그 다음에 스몰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는 열성 유전자 2개가 있을 때 나가 발현됐잖아. 아, 이거 열성이구나. 열성, 그쵸? 예, 유전자는 스몰알. 예. 스몰알이 아니라 스몰 T죠. 스몰 T. 예, 스몰 T. 이렇게 2개 있을 때 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성이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렇죠?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했잖아요. 이런 확률 나오면 뭐죠? 인수분해를 잘해야 된다. 인수분해. 자,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자녀 1은 어떻게 태어난 거냐라는 건데, 자, 자녀 1 볼게요. 자, 발현이 됐네요. 그러면 요게 와야 돼. 그렇죠? 예, 스몰 h하고 스몰 t 요걸 물려받고요. 어머니는 뭐 반드시 이걸 줄 거고요. 예, 이렇게. 그럼 발현이 되잖아요. 대문자가 3개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스몰 h, 라지 h인가 라지 h 하나 있으면 라지 r 이렇게 받아와야죠. 이렇게 해서 대문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게 되는 거고요. 예, 자녀 1 문제 없습니다. 자, 자녀 2 가볼게요. 자녀 2 같은 경우에는요, 발현이 안 된대요. 그럼 정상 유전자 이게 와야 돼.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라지 H, 라지 T가 오고요. 어머니는 뭐 무조건 이걸 주게 돼 있죠. 예, 한 종류밖에 없잖아요. 예. 자, 발현이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2개인데 이미 대문자 2개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스몰알 이렇게 받아오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대류전자 가가 포함된 염색체가 자, 염색체에서 지금 결실이 일어난 정자 P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자녀 3이네요. 자녀 3. 자녀 3이 바로 문제가 되겠네요. 예. P하고 Q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자녀 3은요 발현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발현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이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라지 H 오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라지 H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2개인데 이거 하나잖아요. 야, 바로 나온다. 이게 결실돼야 된다. 즉 지금 이렇게 지금 없어요. 이 부분이 결실돼야 돼요. 결실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상 난자에서는 라지 H, 스몰 t 이렇게 올 거고요. 자, 그러면 대문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대문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문자 하나. 예. 이 부분이 지금 결실됐습니다. 지금 라지 H가 지금 결실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고요. 대문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스몰알 이렇게 받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돌연변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부모의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다음에 생세포 딱 그려놓고 어디 이상이 있는지를 딱 알아내면 돼요.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보기 확인합니다. 자, 나가 왜 우성입니까? 나는 열성이죠. 틀렸죠. 나는 열성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그렇죠? 라지 H가 있는
부분이 결실된 거예요. 예. 정답이고요. 자녀 2로 가볼게요. 자녀 2가 스물알이에요. 라잘이 어디 있어? 예. 없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니은만 골라야 되겠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16번 문제로 갈게요. 자, 16번 문제. 자, 지금 또 유전 문제인데요. 자, 딘이 상대량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를 갖는 세포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일 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두 쌍 대리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딘이 상대량 표로 나와 있고, 그럼 이를 갖는 세포가 중요한데 쭉 보니까 예, 이를 갖는 세포 이렇게 일 갖는 세포가 3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원기 아니면 생세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세포 3을 보니까 4가 나왔어요. 야, 이거는 바로 무슨 게? 이건 M1기죠. 예. 왜냐하면 4가 있잖아요. 4. 그렇죠? 예, 동형접합성이고 지원계의 동형접합성이고 그게 복제가 돼서 4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상염색체가 확실한데요. 상염색체. 근데 이거는 지금 합해도 2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2밖에 안 되지? 대류전자 둘 중에 대류전자 있을 텐데 2, 0 합하면 4가 안 되고 2잖아요. 왜? 야, 이 지원계에서 1, 0이었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는 수컷 세포에 해당할 거고 성염색체 있다. 근데 X염색체 있네. 이 유전자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P는 수컷이고 Q는 암컷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컷, P의 세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지금 M1기에 기억 유전자가 없는데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건 P가 만든 세포일 수가 없어. M1기 없는데 유전자를 어떻게 가져요? 그렇죠? 아, 이거는 암컷 Q가 만든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없는데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Q가 만든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얘네들 간의 대립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건 상염색체, X염색체니까 대립 유전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립 유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기억하고 디귿은 이거 뭐예요? 이거 상동염색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하고 기억은 대립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얘하고는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대류전자는 상동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상동염색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하고 얘가 대립이 아니다. 그럼 디귿은 얘하고 대립이 안 되고 기억하고도 안 돼. 그러면 니은하고 대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염색체에 존재하는 대립전자는 리을과 기억이 대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끝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얘가 선생님 1 대류전자를 쌍으로 갖고 있어요. 선생님 지원기네요. 예, 지원기. 자, 그리고 Q로부터 만들어진 세포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었는데 지원기에 있는데 없다. 이건 바로 생세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암컷이니까요. X염색체 반드시 둘 중 하나 있어야 되고요. 상염색체 둘 중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1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기 있어야지만 줄 건데 지금 이게 상염색체 쌍으로 갖고 있고 X염색체 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없다. 그럼 여기 2개죠. 예, 2개. 예. 암컷이니까. 그렇죠? X염색체 쌍으로 존재하니까 리을이 없다. 그럼 기억 유전자 2개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지금 보세요. Q 암컷 세포의 지원기에는요, 리을이 없었어요. 근데 리을을 갖고 있잖아. 그럼 얘가 만든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또 P가 만든 세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요게 이 그림에서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생세포거든요. 그쵸? N이고요. N이고 염색 분자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생세포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염색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상염색체 여기에 또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지금 1과 2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를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억이 없잖아요. 여기에 기억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 세포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있네요. 여기 디귿, 그렇죠? 그래서 1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디귿이 있을 때 B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B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B면 이게 스몰 b죠. 자, 기억이 있는 생세포에서는 스몰 a가 있거든요. 여기 있네요. 예, 스몰 a. 그럼 여기 라지. 이렇게 해서 다 결정이 되죠. 그렇죠? 다 알아냈습니다. 자, 보기로 가서 정답 확인하죠. 자, 가는 말이죠. Q의 세포요. 암컷 세포. 틀렸죠? 예, Q의 세포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4에는 지금 없어요. 라지비가 없잖아요. 예, 틀렸죠? 예. 스몰 b 동형접합성이고 라지비는 없다. 자, 3과 4의 핵상을 물었거든요. M1기 세포 핵상 2N이고요. 자, 지용기 세포 핵상 2N이에요. 2N, 2N으로 어때요? 똑같잖아요. 핵상이니까. 그렇죠? 예, 핵상은 2N으로 똑같다. 예, 정답은 디귿만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 문제. 자, 방정구법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랑 많이 연습해 봤어요. 자, 중요값이 가장 큰 정이 우점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해볼게요. 자, 상대 밀도 다 더한 값. 이게 지금 100이 나와야 돼요. 100. 다 더해서 100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더해 볼게요. 자, 56에다가 30. 그럼 86. 그러면 이 값은 14가 돼야지만 합해서 100이 나오잖아. 다 더했을 때. 그렇죠? 예. 자, 다 더했을 때 100인데 지금 모르는 값 기억하고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 바로. 이것도 100인데 모르는 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치가 있잖아요. 중요치. 야, 이 중요치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세요. A와 B의 중요값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10이 커요. 그러면 이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값이 얘가 20이 크거든요. 근데 얘가 10만 커야 되는데 여기 20이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게 바로 니은 더하기 10이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는 20이 크고 여기는 10이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10만 큰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구할 수 있죠. 예, 다 더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10 더하기 30, 40이고요. 그러면 3 니은은 60이 돼야 되니까 니은은 20이네요. 20. 바로 계산되죠. 이렇게. 20, 20, 20. 이거 30이죠. 10을 더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0, 20, 20, 30 다 더하면 100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8 더하기 기억 더하기 30, 73이 나와야 돼요. 자, 48. 그러면 기억은 25. 자, 18 더하기 25 더하기 30, 73 딱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자, 요거 25. 자, 50이고요. 65. 그럼 요거 3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중요값도 다 구해보죠, 뭐. 49 나오네요. 95 나오네요. 예, 중요값 다 더하면 이거 300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100을 더하면 300이 되는 거니까. 예. 자, 확인합니다. C의 상대 밀도 14% 정답 골라야 되겠죠? 자, 방형구 수가 많이 출현한 방형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 빈도 값이 커요. 자, 그러면 B가 더 많은 거잖아요. 25%인데 이건 35%니까 A가 출현한 방형구 수는 D가 출현한 방형구 수보다 적죠. 그러니까 상대 빈도가 이거보다 작잖아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많으면 상대 빈도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고 우점종은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이 D잖아요. D. 그렇죠? 자, 그래서 D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정답은 기억 1번을 골라야 되겠고요. 자, 이 계산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간결하게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된다. 많이 연습해 봐서 여러분들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이어서 1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생태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자, 개체군과 군집을 구별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개체군 그러면 같은 종으로 되어 있고 군집 그러면 여러 종이죠. 예. 자, 확인할까요? 예.
동일한 종, 정답이죠. 개체군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저항은요, 실제 생태계에서는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개체수 증가가 S자형 곡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X에 의해서, 즉 그 생물에 의해서 환경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물의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바로 기억에 해당하죠. 예, 기억으로 바꿔야 되고요. 니은은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 고르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로 갑니다. 자, 19번 문제 유전 문제인데요. 예, 유전 문제, 가계도 문제 또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고요. 가계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나와 있는 형질,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으면 가, 나 해놓고요. 우열 판단, X상 판단, 유전자 결정, 그리고 문제 풀면 풀린다. 보기로 봐서 묻는 것만 확인하자. 자, 가는, 자, 우성 유전자 확실하고요. 나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인데 대류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복대립. 복대립에서는 우열 판단해야 되잖아요. D, 가장 우성, F가 가장 열성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나가 바로 나옵니다. 나는 지금 상염색체 있고 우열 관계가 바로 결정이 돼요. D가 가장 우성, 그 다음에 F가, 그렇죠? 가장 열성, E가 F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DEF라고 하는 지금 유전자 3개가 있고 표현형은 3개가 있어요. 우열이 뚜렷하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장 열성인 표현형이 나오려고 하면 FF 동형접합성일 때만 가장 열성 형질이 나온다는 것,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문제를 풀 때. 자, 그러면 이게 나와 있고요. 남자라고 했어요. 얘가 여기에서, 그렇죠? 남자 표시하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우열 판단하고 싶은데 지금 안 돼요. 왜? 표현형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가계도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D니 상대량이 나와 있는데 이 더한값으로 나왔네요. 자, 이 체세포 한계당이야. 이건 지원기세포죠. 다 체세포 한계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원기세포인데, 자, 볼게요. 자, 지금 더한값이 나와 있는데,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분석하면 돼. 자, 5번부터 가볼게요. 자, 5번. 자, 만약에 이 A가 정상이라고 해서 정상이 우성이라고 하면, 정상 우성 유전자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정상 유전자라고 하면, 정상이 우성이어서 정상이라고 하면 얘는 정상 유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라제이가 없고, 그럼 2를 2개 가져야 돼. 그럼 2를 2개 갖고 있다? 그럼 여기에도 2, 여기에도 2. 그러면 자, 3, 4, 5가 지금 다 달라야 된다. 이 표현이 다르면 F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세요. 나의 표현형이 지금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 지금 FF라고 하는 가장 열성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얘가 이게 만약에 라제이가 정상이 우성이라고 했을 때 정상 유전자, 그럼 정상 유전자 없다는 건데, 그러면 2만 2개 갖고 있다. 2만 2개 갖고 있으면 2를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FF가 절대 안 나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라제이는요,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이어야 한다. 정상 유전자라면 FF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조건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FF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정하는 유전자 A가 되고 뭡니까? 우성이잖아요. 우성. 예, 우성이라는 거예요. 우성.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5번 가볼게요. 자, 받아오고 이 정상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정 이렇게 받아오고요. 자, 그리고 가가 하나 있고요. 그럼 2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얘 2개라면, 그렇죠? 2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2를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3, 4 중에서 반드시 FF가 있어요. FF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F를 받아온다. 네, 그래서 얘는 표현형 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EF가 있으면 E로 나오죠. 표현형이. 예. 자,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서 D가 있고 F라는 표현형을 나타내는 애가 있어야 돼. FF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자, 가볼게요. 자, 3번 써볼게요. 3번도 지금 가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정상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를 하나 갖고 있고요. 요거 하나 갖고 있는데 두 개 갖는다면서요. 그럼 2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2를 갖고 있으면 얘는 FF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얘는 반드시 D를 가져야죠. 그래야지만 D, 얘가 2, 얘는 F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가하고 2 이렇게 두 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4번은 정에 얘는 F, F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됐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3, 4, 5, D, E, F로 표현형 다 다르고요. 예, 다 결정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보면 1과 구성원 A가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A는요. 자, 여기서 정상 두 개니까 하나가 와야 됩니다. X의 건 상위의 건 무조건 와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D2가 있다면 1번과 2번에서 하나한테 D를 받고 하나는 E를 받아야 돼. 그러면 1과 2는 FF면 절대 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1과 2 중에 FF가 있다. 그러면 F를 가져야지 D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D하고 E를 부모로부터 각각 D 하나 받고 E를 받았으니까 부모가 FF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FF여야 돼요. 반드시. FF. 그러면 얘는 구성원 A는 E가 없어요. 그러면 가를 하나만 가져야 돼. 가를 하나만. 아, 가를 여기서 받아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받아오잖아. 그렇죠? X염색체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있는 가를 나타내는 우성유전자를 아버지한테서 받는 겁니다. X염색체 있다면 Y를 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아, 이거 상염색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구성원 A는 가, 우성유전자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자, 그러면 구성원 1, 가하고 2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가를 나타냈잖아요. 가를 이렇게 나타냈고, 이거는 정상인데, 자, 가를 나타냈습니다. 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럼 2가 없어야 돼요. 2가 없어야 됩니다. 2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F가 두 개 있으면 F를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DF 이렇게. 그럼 2가 없잖아요. DF를 갖고 있고, 이거는 가정. 그래서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 2A가 지금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D, 얘는 F, 그럼 얘는 E. 2가 되고요. F, 그렇죠? 그래야지만 F를 갖고 있으면 줄 거 아닙니까? F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자형을요. 다 풀었고요. 자, 보기로 갑니다. 자, A에게서 가가 발현되죠.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성유전자 가 1번으로부터 구성원 1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발현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과 4의 나의 유전자형을 보겠습니다. 1과 4. 지금 얘는 DF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4는 FF예요. 유전자형이 어떻게 같아요? 말도 안 되죠. 예, 이거는 같을 수가 없다. 그렇죠? 다르다. DF, FF. 이렇게 다릅니다. 자,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가나의 표현이 모두 3과 같은 확률. 자, 3은요, 가 우성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정상이고 가 정상이 이게 들어올 확률 2분의 1이죠. 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 3은 D예요. D. D를 갖고 있잖아요. 가장. 그럼 가장 우성유전자 D를 가져야지만 똑같아지는데 여기서는 F가 올 거고 여기서 이게 와야 돼. 이거. 네, 이게 올 확률 또 2분의 1. 자, 그럼 2분의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예,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그래서 가계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습니다. 우열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이냐 상염색체 유전이냐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보기에서 묻는 것을 찾아서 이렇게 풀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자, 19번 문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20번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꿀벌 종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거는요, 꿀벌이라고 하는 지금 같은 종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내에서. 자, 그래서 지금 개체군 내에서 하나의 종, 꿀벌 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 정답. 자, 광택제로도 쓰고 방수제, 화장부 여러 군데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이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유전적 다양성은요, 같은 종에서 개체들마다 형질이 다른 이유는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동일한 종에서 이렇게 개체들마다 다른 것, 유전적 다양성이죠. 예. 정답은요, 기억니은 디귿 다 골라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선생님이 쭉 풀어봤는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수능 때까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요, 여러분들 생명과학 1 1등급 더 나아가서 만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자, 선생님 응원하고요. 자, 선생님은요, 수능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